또 이런 민주당 상황에서 총선 낙관론이 굉장히 낙관론, 압승에 가까운 낙관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발언인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하느냐,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지나친 낙관론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원 콘서트에서 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당원하고 지지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 당내 행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 상황이 지금 녹록치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주라든지 태행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판세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예시를 좀 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선거 앞두고는 겸손하지 않고 자만한다는 모습 보이면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마지막에 유시민 장관이 180석 발언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거 대세적으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 그 결과로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발언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집권론하고 이제 함께 낙관론 주장했던 과거 이해찬 고문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일단 민주당 내에서요. 실제로 이제 이해찬 고민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근거는 뭘까요? 이게 사실 지금 여론조사 지표 같은 거에서도 보면 수도권에서는 우리 야당이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데 현재 그 수도권의 의석수를 보면 121석 중에 103석이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3석 중에 이제 70석만 얻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30석을 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이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154석 이상은 나온다 지역구에서 이런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라기보다는 당내? 그냥 본인이 그냥 지난 총선에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더라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려고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해서 단결하고 통합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취지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저런 발언들을 굳이 그렇게 외화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고문의 발언이 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서울 49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이 6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주당이 반대를 보면 절대 우세라는 건데 지도부나 이 총선 기획단 위원들도 해당 보고서를 좀 봤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동석 행정관, 이 분석 때문일까요? 좀 불리하다는 때문에? 뭐 저런 판세가 맞다면 굉장히 진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뭐 이만희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다, 당 차원에서. 그러면서 총선 기획단 판세 분석을 자료를 초안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초안 자료겠네요. 네, 초안 자료다 보니까 뭐 어디 여론기관을 통해서 한 직접적인 발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수도권 전략을 위해서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인재영입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총선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선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이 기사, 이 판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하고 의견하고 맞는 건지 비슷하게 자료가 흐름이 오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지역구가 평택인데 이 당에서 네. 자체적인 여론조사 합니다. 수도권에 아마도 국민의힘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애둘러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 대한 그 지형들이 지금 국정심판론에 대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그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정률이 거의 국정심판률에 대한 부정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긍정률은 30% 초중반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지난 그 총선 때,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선 때 57%의 긍정률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의 의석수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저 수치들이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란 것은 총선 한두 달 전에 잡힌 그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여야 간에 정말로 당을 통합과 단결을 시키고 혁신을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네. 그 총선 전에 구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또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동생 장관, 저 분석, 저 데이터를 본 걸까요? 뭘까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말을 한 거 저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내일은 선거가 아닙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고요. 내년 4월 1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김 대변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한두 달 전에 구도가 정말 박빙으로 치러져야지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뭐 12월 말에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뭐 민주당이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그것도 대비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변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